지금 1권은 1, 2, 3단원까지 되어 있고 2권도 6단원까지, 그러니까 4, 5, 6단원이 되어 있을 거야. 이 통합과학은 너희들이 말 그대로 물화생지라는 과목을 2학년에 가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밟게 되거든. 그 과학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야. 실제로 완과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라졌고 물화생지로 나뉘었으며 심화교육과정, 진로 선택과정에서 두 과목이 쪼개졌어. 그래서 각각의 두 과목이 특별한 분야로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알아두고, 그럼 물화생지가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겹치느냐? 겹치는 부분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수를 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화학이나 물리나 뭐 생명지학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화학물리 쪽 선수한 학생이 없을 거야, 그지? 그거 하면은 되게 똑똑한 거잖아, 그지? 없겠지. 있어 혹시? 잠깐 했다는 건 시작이 뭐라고 했지 항상? 시작이 반 50%를 했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래서 정신없다 저거. 도나. 선생님 보고 대답해야지. 그렇지. 내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는 나를 꼭 이렇게 보더라. 뭐 지금 자세 봐봐. 뒤로 누워가지고 바꿔야죠. 내가 니들 보는데 이렇게 쳐다봐봐. 그럼 당연하지. 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품하지 말고 어디 선생님 보는데 이러면 이제 5분 있다 또 자는 거잖아 니들. 1단원의 첫 단원이 예전에 니네 선배들이 배우지 않았던 단원이야. 이 단원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얘는 물리 파트예요, 얘는 화학 파트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과학으로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때 거기서 나오는 단위나 이런 것들이 이들의 원리에 의해서 책정된 거다라는 걸 소개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처음에 과학의 기본량하고 나오잖아. 이게 도량과 측정이라는 단어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어떤 걸 셀 때 어떤 거를 마운트 혹은 카운트 뭔가를 나눌 때 그 뒤에 단위를 쓰게 되잖아. 우리가 키를 따질 때는 뭐를 쓰냐, 몇 미터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미터 단위로는 센치 단위로 물어보거나 미터와 센치를 같이 쓰거나, 그치? 아니면 미터를 제외하죠. 그죠? 발 미리수로 얘기할 때 또 밀리미터를 쓰게 되고요. 이런 도량값을 배우는 것이 여기 첫째 단원이에요. 도량을 다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도량값들은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지고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단원이고, 그 다음 소단원 두 번째가 측정값을 갖고 따지는 거죠. 기본적인 측정값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어디에 사용되고 이런 것들 직접 측정해보는 것도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럼 첫 단원은 우리가 이제 오늘 끝나야 될 단원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단위를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실험에는 이러이러한 측정값을 씁니다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넘어가자. 여기는 옛날 물리 완파트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세히 안 다뤘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개념만 알아두라는 거죠. 포괄적인 개념만. 알겠어? 정확하게 뭔지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부가적 설명만 조금씩 해줄게요. 알았지?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1단원의 제목이 뭐냐? 자, 책이 없는 학생들은 모를 거고 책이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자, 1단원이 여기 변화와 다양성 2단원 밑에 통합과학 두 번째인데 여기는 과학의 기초. 과학의 기초. 자, 노트를 나중에 자기가 필기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노트 필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이건 내신도 나오고 어디도 쓰여? 수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노트를 피면 이렇게 되겠죠? 자, 5로 한 장 딱 넘기고 나머지 한 장 또 넘기세요. 첫 번째 장은.
그리고 여기 왼손잡이 있어요? 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여기만 필기를 합니다. 오른쪽만. 왼쪽은 남겨놓으세요. 알겠죠? 필기를 할 때는 검은색 펜으로 하세요. 모든 내용은 검은색으로 씁니다. 별표도 검은색, 알았어요? 중요한 거 다 검은색. 필기는 조금 노블레스하게 합시다. 알았죠? 반 접어갖고 막 흥분의 집 셋째 딸처럼 하지 말고 넓게 왜 첨삭할 거거든 우리가. 알았지? 요렇게 넓게 쓰시고 넘기면 또 오른쪽 씁니다. 어디만 쓰라고요? 오른쪽만 씁니다. 왼쪽의 역할이 뭐냐? 여기는 참고 내용이요. 요거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없는 내용이지만 필요한 거, 그 다음 문제 풀 때 스킬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선생님이 또 포스트잇에 적을 수 있는 거 줄 거예요.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알았죠? 양적을 측정하는 단원이 곳곳에 있어요.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포스트잇 같은 거 문제풀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는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는 하여튼 비워 놓으세요. 알았지? 자, 여기에 제목을 쓰고 이렇게 필기를 합니다. 소단원 쓰고 필기하고 이렇게 필기 쭉 해요. 그리고 넘깁니다. 또 오른쪽에 또 쓰겠죠? 자, 뒤에 문제를 풀 때 앞에 부분을 책을 보면서 풀지 마시고요. 노트를 보면서 푸세요. 노트에 있으면 그때는 파란색 펜으로 첨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파란색으로 글씨가 이렇게 쓰일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나 그 부분에서 밑줄을 쳐도 좋지만 대부분 밑줄 치는 건 나중에 형광판에 맡깁시다. 내신 문제 풀거나 아니면 쌤이 단원별 평가를 볼 땐 그때 형광펜으로 치고 지금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만 찍어 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키워드는 깔끔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알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쓰여진 거는 다 이 교재예요. 교재 내용. 알았지? 이거 앞책 보고 이렇게 풀지 마시고 노트 보고 푸는데 노트에 제가 참고한 내용이 있으면 점을 찍어 놓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 교재에. 그럼 그걸 옮겨 놓으라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옮겨 놓으세요. 알겠죠? 거기서 이렇게 파란색 쓰시고 나중에 빨간색을 쓸 일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은 단원평가를 보거나 제가 진단평가를 볼 때 틀린 거 있죠? 그거 거기다 빨간색으로 표현하십시오. 이래서 딱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알았죠? 그래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 견출지라고 그러나? 붙이는 거 있죠? 서류처럼 할 때 붙이는 거.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쌤은 뭐 이런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것들 이거 넓은 거 있어요. 여기 넓은 거는 여기다 붙이십시오. 6개가 붙어야 돼. 노트에 총 6단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거 요 정도 되는 거는요 여기다 붙이는 거야. 소단원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소단원 구분할 때. 알겠지? 그리고 수능 볼 때는요 요거보다 더 얇은 거 있죠. 요거보다 더 얇은 거. 그래가지고 단원 요소마다 제가 틀리는 문항들이 있고요.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걸 옆에다 붙이는 거야. 옆에다. 알았니? 그래서 노트 한 권을 전력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노트는 절대 학교 가져가지 마세요. 학교에 가져가면 애들이 무슨 신문기인 줄 알고 훔쳐가요. 그리고 보니까 니들만 알아보잖아.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그런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교과목 내신 준비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쓰레기통에서 찾았다 없었다 이런 친구들. 이건 니들 노트야. 걔가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물론 이쁘게 필요한 거를 복사하려고 가져가긴 하겠죠. 근데 훔쳐간 애는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어디다 폐기해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집에다 놓고 쓰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는 학교 책이든 뭐든 나갔던 프린트든 뭐든 그날 수업한 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셔야 돼요. 어차피 내신은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보면 뭐가 출제될지 보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게 그 주에 수업할 때 제가 진단평가를 그걸로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내신 만점 안 놓쳐요.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니네는 계속 수업만 듣고 나는 강의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예상을 해줘요. 80%밖에 확률이 없어요. 중학교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니네가 배운 내용들 프린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날 필기한 거 그런 거를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정확한 수업이 되죠. 같은 반이라고 한 명이 보내지 마세요. 못 믿는 거죠, 제가 니들을. 알았습니까? 서로 다른 반이면 좋고요. 선생님이 다르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친구들을 좀 사귈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다음부터 학원에 데려올 애들을 포섭하세요. 대신 나랑 선생님이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공부 좀 하는 애로.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 필기는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제일 좋아요. 일단 자기의 경쟁 상대도 안 되고 필기는 그냥 꿀로 먹고. 알았어요? 왜? 서로 다른 선생님이면 다르게 자기 걸 내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쪽 반에는 수업 안 했는데 저쪽 반에 수업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잘려요. 선생님. 안 배운 거 냈으니까. 누가 잘라요? 학부모들이. 가서 교육청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잘려요. 대전은요. 가만히 있어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손해는 이쪽 반 애들이 보는 거죠. 누구도 앞장서서 그 얘기를 못해요. 최소한 그런 거는 막자는 거죠. 내신은 진짜 달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수능에 한 번이라도 통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이분들은 문제를 어디서 낼까요? 40%는 이 교재에 있는 기본, 너희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냅니다. 나머지 60% 기출 문제를 내는데 기출이 언제적 기출이겠습니까? 너희들 선배들이 봤던 앞에 모의고사에서 냅니다. 그럼 다 얻을 수 있어요. 새로 나온 단원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 과학의 기초에. 이 단원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어떤 걸 내겠어요? 자기들도 문제를 만들 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18명, 25명 이상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나온 문제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이거 내가 만들 거짓말입니다. 그거 혼자 못 만듭니다.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 내용 쪽에서. 알겠어? 그런데 이쪽 우리가 지금 과학의 기초 쪽은 아예 니네 선배들이 배웠던 내용이 아니야. 그럼 뭐에 의해서 좌우되겠냐? 수업 내용이야. 무조건. 그들도 수업 내용에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진이 너무 필요해요. 알겠어? 그리고 니네가 낸 게 이제 뭐가 될까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해 애들한테. 알았지? 그럼 니들은 무조건 첫 3월 달에 들어가 수업하는 내용은 다 찍어봐야 돼요. 졸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앉아가지고 침 흘리고 있다가 그냥 끝나요. 무조건 뭐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졸려요, 못생겼어요, 배 나왔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뭐를 하든 간에 꼼꼼하게 적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명심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제가 이쪽에다 뭔가를 줄 거예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참고에다 붙여놓으세요. 알았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번 훑어보는 느낌. 그래서 노트 필기 잘 하세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검사합니다. 노트 필기는 대부분 영상을 보고 하시고, 알겠지? 지금 수업을 잘 듣고 뭔가 좀 써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알았니?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 녹화를 하지만 날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녹화가. 이건 대체 불가해요. 이 수업은. 예전 수업이 없거든요. 근데 니네 그 뒤에 있는 수업은 예전에 다 녹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갖다 끼우면 돼.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은 봅시다. 일단 3월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존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가는 과학의 기초.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과학의 기본량과 그 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비상이죠. 교재가. 자기네 학교 교재가 다 달라요. 금성출판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상상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5종 교과가 있어요. 미래엔도 있고요. 그럼 내용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웠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분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가서는 교과에다 적든 뭐를 적든 니네가 어디에 적은 건 사진을 꼭 찍어서 이런 내용이 나갔고 그러니까 뭐 보고서 형태로 보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잘할 놈이 누구 있나 그러면 그 친구를 포섭. 자기가 못하겠으면 알았지? 자기가 하는 게 좋죠.
저는 그걸 원합니다만 못할 친구들이 가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잘할 놈 하나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간다는 보장 없잖아. 어디 갈 거야? 용산이요. 용산. 중시요. 네. 다행이네요. 학교가 많이 좁혀서. 이러다 전민 가고 일하려라.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아, 자사고 갈 친구들은 없냐? 아, 그런 생각은 없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까? 자, 과학의 기초의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란 파트가 있을 거야. 봐라. 굳이 나누는 거야, 굳이. 자,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 이것들을 인간들이 어떠한 도량으로 측정했느냐는 설명이야. 전체적인 설명만 들어봐. 일단 이런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봤다. 그걸 봐봐라. 자연 세계를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태의 세계관을 두 개의 세계관으로 나누고 있어. 그 첫 번째가 무슨 세계? 아주 작은 마이크로 시스템. 그러니까 미시 세계라고 그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세계. 두 번째 어떤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무슨 세계? 거시 세계.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보여지지 않은 세계에 쓰는 단위가 다르고 보여지는 세계의 단위가 다른데, 들어봐. 너희들이 쓰는 단위는 어디 단위일까? 다 거시 세계 단위야. 뭐 키라는 단위, 몸무게라는 단위, 킬로그램, 그램 이런 것들은 다 거시 세계 단위고, 미시 세계에서 쓰는 단위가 있어. 알았니? 대부분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피코 혹은 뭐 아토 뭐 이런 것들. 알겠어? 그러니까 나노 세계 막 이런 말 들어봤지? 나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알아? 너네도 본 적이 있잖아. 쌀알에다가 막 사람 얼굴 막 그리고 이런 거 봤어? 그게 미시 세계야. 나노. 너네는 지금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 그게 미시 세계의 단위체를 쓰는 거야. 뭐 쓰대? 스마트폰 뭘로 사, 너네들?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데 그 안에 아무거나 막 사? 그래도 좀 그런 애들 있잖아. 야, 너 화질 얼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120만, 110만 화소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게 미시세계 단위라고. 알았냐? 우리가 쓰는 건 110만 원이잖아. 근데 거기는 아니라고. 화소, 픽셀 이런 것들, 뭐 바이트 이런 것들, 메가, 테라 이런 단위들이 미시세계 단위란 말이야. 자, 미시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봐봐.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라고 했어. 그러니까 미시세계라는 게 보여지는 세계지만 너무 여기서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볼 수 없어서 현미경 같은 걸 쓰는 거지. 알았어? 하지만 그것도 보여지는 세계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아주 작은 세계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작은 물질. 물질이야, 물질. 대부분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봐. 볼 수가 없으니까 뭐를 많이 사용하냐? 모형을 많이 사용해. 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자 모형. 막 빨간색 구슬에 흰색 작대기로 막 연결한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분자 모형. 이거 실제 모형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놓고 보잖아, 우리가. 그지? 그리고 니네 전자 어떻게 생겼어? 아니야.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자. 이게 전자인 거야, 우리끼리는. 약속이. 그럼 이거 누구겠냐, 얘들아? 오, 어려운 말 쓰네. 너네 원자에 전자와 똑같은 전하를 갖는 입자가 누구 있어? 핵 속에. 상식.
양성자라는 말 들어봤어? 양성자? 네. 그게 양성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이런 모형을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쓰면 양성자 이렇게 생겼을까? 본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 알았냐? 이런 걸 표현하는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미시세계의 표현법이라고. 알았어요? 보여지지 않는데 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룬다는 거야.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여기는 일반적으로 확률로 많이 다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시세계하고는 전혀 달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작으면 전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 수소가 전자 한 개거든. 전자 하나야. 거시적 표현이야 이거. 한 개는 거시적 표현인데 얘가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있는 거야. 어디든. 다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려야 돼. 저게 뭔 소리지? 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자전거 살 때 있지. 이 살 때를 몇 개인지 셀 수 있지. 이게 사실은 거시적 세계야. 하나, 둘, 셋, 넷, 세잖아. 근데 이거 매우 빠른 속도로 돌잖아? 그러면 서 있을 때는 살 때가 여기 있고 탁탁 집을 수 있는데 너무 빠르면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거야. 왜? 손으로 네가 쳐봐. 튕겨. 적당히 돌린 다음에 손가락 너무 부러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돌리면 튕긴단 말이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살대가 한 개라도 어디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게 미시적 세계야. 그래서 그걸 나타낼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확률로 나타내거든. 확률로.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저기 있을 확률이 몇 프로. 이건 뭘 의미하지? 0이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미시적 세계를 다루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했는데 알겠냐? 모르겠지 뭘. 내가 이렇게 해보자.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니네가 배웠던 모양이야. 원자 모형. 지금은 핵이 여기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전자가. 이 점이 전자냐? 아니야. 이건 확률이야. 여기 좀 진하고 이 바깥이 좀 옅지. 그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낮다. 이런 표현이 미시적 표현이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얘하고 전혀 달라 얘들아. 전자가 어디 있다를 알 수 없는 거야. 미시적 세계는. 그냥 우리는 모형만 갖고 표현하는 거지. 자, 거시적 세계는 니들이 알고 있는 거. 쏘리. 얘를 한번 보자. 원자 세계. 분자 세계도 너희들 잘 못 봐. 현재 전자광학 혁명경으로 본 게 벤젠을 본 적이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분자 모형으로 막 만들어냈던 모형과 똑같이 생겼어. 신기하게 똑같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막 흥분했던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고 찍어봤는데 진짜 비슷하게 생긴 거지. 근데 그것도 진실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해.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이온 세계. 얘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으로 쓴다는 거야. 원소 기호로 쓰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알아야 된다고 니들이.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아, 우리가 이런 세계를 다루는구나 하고 보라고. 거시적 세계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야. 아주 작은 물질인데 큰 물체야. 이제부터 물질도 아니고 물체. 알았지? 다시 말하면 큰 물체를 다루는 세계. 그리고 얘들은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 무슨 얘기인지 봐. 선생님이 여기 있어. 확률이 얼마냐? 니네가 보기에. 나 여기 있을 확률 100%야. 내가 서 있잖아. 내가 이러고 있어봐. 확률이 높아졌어? 떨어졌어? 여기 있을 확률 떨어졌어. 내가 연락 빨리 움직여. 막 움직이면 웃지 말고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보라고. 자, 봐. 천천히 움직일 때 확률하고 연락 빨리 움직일 때 확률하고 누가 높겠냐? 빨리 움직일 때 여기 있을 확률이 높겠지. 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수가 많아지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나타날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 너무 빨라갖고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사실 움직이고 있어.
왜 저래? 야, 상상하니까 네 스스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 내가 막 사실은 니들이 나 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떨고 있는 거야 그냥 가운데서. 그럼 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거시적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고 움직임의 세계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의 모두 측정이 가능해. 속도도 측정 가능하지, 에너지도 측정 가능하지. 이걸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고전역학이라고 불렀어. 고전역학이 성립하는 세계. 알았어요? 질량도 있고 속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이걸 갖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리로 들어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20년대 이 사이가 물리학에서는 격동의 시기야. 그때 누가 나타나지?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잖아. 물리학에서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걔가 미시적 세계의 처음 모습을 확립시킨 사람이니까. 알았냐? 빛의 속도라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관측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도 이 사람이 얘기해. 그래서 어디 세계에 살던 사람이 와보니까 여긴 다 늙었어. 자기만 젊고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타임머신은 뭐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까지 나오게 된 거고. 알았어? 이쪽 세계에 관한 얘기야. 거시적 세계는 이쪽 거시 세계는 큰 물체, 현존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근데 이 세계가 미시 세계하고 거시 세계로 나뉠 수 있다. 큰 물체, 얘의 현상. 알았어요? 물 좀 마셔봐도 돼요? 응? 물 좀 마셔봐도 마시고 가도 되죠. 조용히 나갔다 오면 됩니다. 흰색 문을 확 닫으면 저거 안 보이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정말 네 몸만 빠져나갈 정도로 살짝 나갑니다. 완벽합니다. 알았어요? 고전역학이 성립되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다루는 현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시세계.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세계가 뭐 있냐?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체들 있죠? 그 생명체 중에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나눠봅시다. 내가 던지는 말이. 여러분, 새는 뭘까요? 새는. 거시. 그죠? 새는 현미경으로 봐야 돼. 이러진 않잖아. 그럼 세균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바이러스는요? 그래요. 나무는요? 이렇게요. 하늘의 별은요? 맞았습니다. 그렇게 다룬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나무, 그 다음에 뭐 천체, 이런 것들 다루는 세계가 거시세계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습니다. 봐요. 우리가 말하는 생물, 그럼 거시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생물은. 근데 미생물 이런 뭐죠? 미시세계예요. 미생물. 그래서 미가 그 미자예요. 아셨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규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엄청난 큰 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대한 세계관, 그리고 모여지는 물적 자원이 엄청난 영화들을 무슨 영화라고 부르죠? 블록버스터란 말 쓰죠. 블록버스터. 들어봤어요? 특히 이런 영화에는 대작들이 많죠. 요 근래 블록버스터 뭐 있어요? 자기가 본 것 중에. 야, 이건 좀 뭐가 남다르다? 스케일이 남다르다. 클래스 이런 거는 좀 잘 만들어도 클래스가 낫네 이러지만 스케일이 남다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영화들 보면 그냥 SF,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화들도 보면 뭐 저기 저분 있잖아. 욕할 뻔했네. 그 감독 이름이 뭐지? 여튼 아바타 이런 거 그거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그건 스케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많이 등장했다. 우리가 알던 평소에 들어봤던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 차이죠.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얼굴이 비슷하더라고 다. 그들 옛날 사진에 특히 보어는 정말 비슷했어요. 보어는
보는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얼굴 합주기 같이 생겼고 털이.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을 벗어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 도망자. 하이델베르크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거기 못 나오죠. 거기에 딱 잠깐 나오더라고. 독일에 잡혀 있어서. 여튼 여러분 스케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규모입니다. 규모.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 규모라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 시간의 스케일이 있고요. 공간의 스케일이 있는 거죠. 보시면 그 어떤 물체나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스케일이 달라요. 내가 이런 말을 써볼까요? 니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시간의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는 어때요?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의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커요? 당연히 니네가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크죠. 맞죠? 그런 게 시간 규모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 규모. 근데 제가 이거를 가리키려고 한번 여기 쭉 봤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 내용들을 전개할 거야. 참고로 알고 있어. 라는 거죠. 야,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누가 스케일이 커? 당연하죠.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 스케일하고 니네 스케일하고 누가 커? 당연하죠.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야, 규모야? 시간이죠. 야, 지구의 생명체, 우주의 생명체, 누가 공간 규모가 더 커? 우주죠. 이걸 틀리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애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잖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시간 규모, 공간 규모로 다양하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세렝게티가 어딘지 알아? 세렝게티? 멋있는데? 프랑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거 개 무식인데. 야, 저 친구의 무식을 제가 어떻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렝게티. 야, 니네 그 다큐멘터리도 안 보냐?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 무리들이 뭐 이런 거. 맞아. 케냐에 있는 거잖아. 국립공원. 아무리 다른 공간의 규모라 할지라도 좀 알아야지. 니네가 아는 규모 또 어디 있냐? 야, 사하라 사막 어디에 있는 거야? 예, 이집트도 아프리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근데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옐로스톤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간 규모를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적인 표현이 있죠. 이건 뭐 시간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옐로스톤은 앞으로 100년 안에 화산이 폭발하고 그럼 미국은 3분의 1이 전멸해요. 뭐 얘기한 거예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공간 규모가 뭐였어요? 제 말투 속에. 맞았습니다. 3분의 1, 국토의 3분의 1이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다. 그러면 시간 규모는요, 100년 안에.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 사이의 간격을 시간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어떤 시점은 뭐라 부를까요? 시각이라고 불러요, 그건. 알았어요? 그 시각. 알았어? 야, 앞으로 2시간 후에, 이건 뭐예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2시 10분에 만나,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시각 개념이에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규모에 대한 표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루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결국 우리가 규모를 구분하는 거. 공간 규모와 그 다음에 시간 규모를 구분하는 건 올바른 뭐 때문에? 연구 방법의 수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둘은 정확히 구분을 하잖아요. 이걸 구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올바른 연구 방법의 수립이. 정확한 연구 방법. 나는 지금부터 위만 시대, 고조선 시대, 그 시대에 철기가 제일 먼저 나온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철기가 등장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탐구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면 남들이 알아들어요. 일단 시간 규모 떴죠. 아, 옛날 고조선 위만 시대고, 그 다음에 규모 떴잖아요. 우리나라로 한정된다는 거. 그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 쪽으로 공간 규모를 잡았더니 아닌 거야. 오, 산동 지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요동 막 이쪽까지 들어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원래 나라가 저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5천만 년 전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필리핀 여기까지 한 대륙이었어요. 그 전으로 가면. 그러다가 빙하 시대가 간빙기가 들어와 녹잖아요. 그래서 120m 수심이 상승해요. 지금의 필리핀처럼 됐고 서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동해가 들어오게 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인류 역사는 4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시대의 태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400만 년밖에 안 되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치를 지금 배우는 건데 논리적인 친구들은 다 알아요, 이미. 여러분, 어제 5시부터 8시 사이에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를 사용해서. 자, 설명해 보세요. 3시간 동안 침대에서 유튜브 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시간 규모를 3시간으로 잡아준 거예요. 자, 공간 규모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야, 설마 딴 집에 가서 지가 혼자 여러분께 그걸 받겠냐고. 얘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자기 집, 그리고 또 이 방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얘 방에서 받겠죠. 엄마 아빠 있는데 3시간 동안 보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네 하고 칭찬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숨어서 이런 거죠. 딱 이렇게. 자네는? 저도 하고 2시간 잤어요. 2시간 자고. 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말하는 2시간 자고의 공간 규모가 어딘지, 잔다 그러면 집에서 잤겠죠. 그 다음에 시간 규모가 없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누구를 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알아듣는데 금방 알아듣게 뭔가 설명하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2시간 자고 갔어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아, 얘가 2시간 자고 학원 갔으면 5시부터 7시까지 자고 7시부터 학원을 갔고 끝이죠. 5시부터 7시에 제가 자기 집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그 앞에다 괜히 어려운 말 쓰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늘상 자던 대로 이러면 좀 게을러 보이니까 좀 피곤해서 자다가 얼른 5분 전에 일어나서 후다닥 무슨 학원에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근데 어디서 잤는데? 어디 학원 갔어? 그 몇 시에 도착했는데? 구체적인 질문, 짜증나는 질문을 받기 싫으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게 되게끔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 연구 방법을 수립할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배우냐는 거 한다면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 봐요. 공간 규모를 잡는데 이쪽 세계의 설명만 계속 한 거예요, 너희들이. 공간 세계하고 어디? 공간 규모하고 시간 규모를 여기 세계만 한 거죠?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래를. 그럼 이때는 자, 2시간 간격, 이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초가, 나노, 아토, 그 다음 피코, 이런 초로 바뀌어요. 이제. 2시간, 이건 그 세계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100만 분의 1초. 이런 거. 100경분의 1초.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다가 이리로 훅 들어갔다. 여기서 다시 훅 나오기도 하고. 왜? 물리학을 가면 여기서 놀거든요. 근데 화학을 가면 여기서 놀아요. 지학을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100만 년, 이렇게. 5억만 년, 이렇게 뭐가? 시간 규모가. 알겠어? 왔다 갔다 할 때 정확하게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를 잡아서 공부해라.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과 길이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거 안 써주고 이렇게 듬성듬성 써주는 이유 알겠죠? 어떤 교과를 만났을 때는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뀌고 저 표현이 저렇게 바뀌고 다 바뀝니다.
지금 뼈대만 써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시간과 길이의 측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았냐? 전 세계가 길이에 대한 단위를 우리는 1m, 2m 단위를 쓰게 되지. 그래서 거리도 뭐 킬로미터 단위를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미국은 뭘 써? 마일, 그지? 몇 마일, 이렇게 마일 단위를 쓰게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단위를 쓰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전월지나 그런 거 올릴 때는 다 동일한 시간과 길이의 단위를 써서 얘기해. 그러면 서로 소통이 어때? 자유로워지는 거야. 소통이 부닥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그들이 어떤 화폐를 써? 달러를 쓰는데 너희들한테 달러를 줘. 좋죠. 달러 값이 얼마나 큰데 그건 우리나라가 원화하고 달러의 어떤 규칙이 딱 정립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 우리나라는 원화만 쓴다라고 하는데 달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갖고 미국으로 가겠는데 국제 통화 협상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나 이런 걸 밝힐 때 단위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야, 나 집에 300만 원 있다? 그러면 미국 애가 와! 이런단 말이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3만 달러가 있다. 여러분 3만 달러 정도면 얼마인 것 같아요? 예. 더 올랐어요. 한 3,800달러. 엄청 올랐습니다. 달러가. 1,300 얼마예요. 엔화는 연락 떨어졌어요. 옛날 1엔이 거의 1,000원이었거든요. 1엔이. 100엔이 1,000원이었구나. 100엔이 1,000원이었어요. 제가 일본 가가지고 사람이 외국 나가면 가끔 헷갈린가 그래요. 술 먹으면. 7,000엔 그럼 얼마예요? 7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택시비가 5분 탔는데 7,000엔이에요. 근데 뭐 만엔을 딱 주고 3,000엔 팁. 근데 어떤 선생님 하나가 지금 뭐 하시냐고 3만 원을 팁을 주냐고 다시 받아왔어요. 모르는 거죠. 이 개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200바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200바트? 200원 같잖아요 느낌상. 기잖아요. 그것도 몇천 원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태국 여행 가서 1,000원짜리를 놓고 나오잖아요. 어때요? 거기 일하는 애들이? 최고 좋아요. 달러를 가장 좋아하고요. 1,000원짜리를 놓고 가도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가 그렇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알았어? 원래 100바트 딱 놓고 나가거든. 근데 우리나라 돈을 주면 윗돈이 붙는데, 우리나라 돈이. 그런 거지요. 그런 정보. 근데 이거야 일상생활이고 우리는 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 단위가 있어야 어떤 과학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공감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길이에 대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과거를 보십시오. 과거에는요 거시세기의 시간을 측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과거에는 이 가장 거시적이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낮의 길이가 언제고 뭐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네 해가지고 하지 뭐 이런 거 찾고 그 다음에 동지 이런 거 찾고 그랬더니 시간차가 안 맞아. 그래서 뭐예요? 음력 양력으로 나뉘고 무슨 달이 나타나요? 윤달이 나타나고 2월이 28일이잖아. 어떤 날 29일이고 4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 돌아오고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나온단 말이지. 이게 거시세기 시간을 잡은 폐해죠. 폐해.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도 길이 있잖아요. 길이. 우리가 길이는 뭘로 측정했어요? 과거에 길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뭘로 보통 얘기했냐면 어떤 쇠막 뭐 금속 막대기 길이.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봅시다. 여러분 금속 막대가 아니 철로 봐봐요. 철로와 철길 사이가 비인 건 알죠? 왜 비었어요? 교량과 교량이 왜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알아요? 거리를 띄워놨어요. 다리도 팽창률 때문에 그래요.
여름이 되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팽창하니까 휘어져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팽창할 거 아니야. 틀어진단 말이야. 철로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 탈선하죠. 교각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각과 교각 사이를 보면 덜컹 하는 그 지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교각이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교각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 시멘트도 팽창합니다,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냥 냅두 긴 공간을 그냥 냅두면 이렇게 올라올 때 있고 겨울 되면 푹 꺼지고 이래요. 이 팽창률을 고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쇠막대기 길이를 갖고 측정했더니 어떤 때는 측정하기가 길고 어떻게 딱 이러더라는 거지. 거기서 세계는 보여지는 물체를 갖고 쟀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그들이 뭐가 있는 거야? 팽창률. 그래서 머리 좀 쓴다고 팽창률이 그나마 적은 금속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얘를 1m로 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더운 나라는 그 1m가 어떨까요? 좀 길게 있고 추운 나라는 걔가 어떨까요? 좀 중구난방이 돼버린 거야. 그때 당시에 기준을 세운 나라들이 어딜까? 영국이나 프랑스였어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하기 전이겠죠. 그 시대가. 알겠어?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에서 야, 이 금속막대 길이를 1m로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러시아 북부로 가면 짧아지고 저기 뭐냐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길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 물론 아프리카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겠죠. 그 과학을 한 애들이 없었으니까 사자랑 싸우느라고 정신없었겠죠. 그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오차가 있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길이를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무슨 세계죠? 거시세계요. 물체 길이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알겠어요? 오류가 엄청 심했겠죠. 이게 과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한번 봐봐요. 현대의 시간은 뭘로 측정을 한대? 써있는 것만 봐봐. 뭐 세슘 원자시계 요거 하나만 적어놔. 세슘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수소도 있고 루비디움도 있고 되게 많아. 현재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세슘이 누구냐면 주기율표에 니네들이 보면 이렇게 있어. 1족이라고 세로 줄을 족이라고 불리는 주기율표가 있고 주기라고 이렇게 가로줄을 칭하는 말이 있거든. 어디에? 주기율에. 이거 그냥 봐. 노트에 적는 건 아니고 1족 원소들이 쭉 있는데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세슘이거든. 자, 봐봐. 1주기 1족에 수소가 있어. 2주기에 리튬이 있어. 3주기에 나트륨이 있고 4주기에 칼륨이 있고 5주기에 루비듐이 있고 6주기에 세슘이 있고 얘야. 알았어? 7주기에 프란슘이 있어.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수열 처리 능력을 발휘해봐. 이게 원자 번호거든. 얘가 1번이야. 3번이야. 11번이야. 몇 번이겠냐? 19번이야. 잘 들어. 여기 얼마 커졌어? 여기는? 그 다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18이 커져. 이게 몇 번이야? 37. 요 18 커지면? 50. 그 다음엔 32가 커져. 얼마일까? 잘 따라해봐. 야, 재밌는 건 그냥 외워지면 상식이 되고 니네한테 무기가 될 수 있어. 얘가 누구로 했어? 수소. 얘가
얘가 얘는 얘가 1족 외우나 돈이 잘때 아씨 가비 괜찮아요. 정신 무렁무렁 할 때 봐봐 홍리나가 해봐 네? 홍 H잖아 홍리나가 해봐 홍리나가 칼륨이잖아 큰 루비를 세벼서 어디로 쳤을까 어느 나라로 프랑스. 요렇게 외운 거야 1족이야 이게 니네가 혹시나 학교에서 원자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루비디움 원자시계가 있고 수소 원자시계가 있어 이게 1종류들이거든 거의 수소가 장단점이 다 있어 내가 써주진 않을 거야 수소 원자시계는 매우 정확해 최고로 정확해 근데 얘가 좀 계속 오류가 좀 심해 단기간 안에 근데 이 세슘은 3천만 년에 1초가 오류가 나 3천만 년 동안 1초에 오류가 난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 쓰여 알았어? 루비디움은 얘는 아마 지구가 우주가 태어난 시기보다 더 오래 지나야 오차가 나오는데 좀 비싸 덩치가 크고 그래서 잘 안 만들어 자 우리나라는 한국과학표준연구원에서는 있잖아 얘 세대하고 얘 한 대 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을 관리해 알았니? 그럼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냐고? 이것들이 통신장비의 시간 니네 컴퓨터에 나오는 거 있지 핸드폰에 나오는 거 있지 그 시간이 다 이것들로 인해서 조절되는 거야 알았냐? 그걸로 시간 맞추잖아 내가 말하는 이 시간은 집에 있는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탁상시계 이런 게 아니야 니네 돌고 있는 그 시계가 아니고 컴퓨터 시계야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 시계로 원자시계를 사용한다 그 전 세계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 전 세계적으로 뭐만 있는 거지 니네 그거 알잖아 경도에 따라서 1시간 반씩 시간이 느려지고 빨라지는 거 알아? 어디 기준으로? 영국에 어디 천문대 야 이거 정확히 좀 재밌겠다 야 이거 그리니치 천문대 걔를 기준으로 180도씩 합치면 몇 도냐 180 합치면 지구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참고로 봐봐 참고로 듣는 거야 이렇게 세슘 원자시계로 현대는 초 단위를 바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듣고 흘려 모든 애들은 전자가 어떤 껍질로 가는데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해. 전자의 그 흥분 상태라는데 걔가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거기에 에너지는 진동수를 갖고 있거든. 진동수가 뭐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야. 아마 세시면 9억 정도 되려나? 하여튼 그 숫자 되게 커. 그것이 초당 몇 번이야? 그럼 1초가 됐을 때 몇 번을 진동할 수 있느냐라고 잰 시간이 이거야.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한다. 왜 그러냐? 얘들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그 진동수가 잘 안 변해. 이 주변에 있는 거시세계 것들은 외부 환경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수소가 그래. 좀 불안해, 애가.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갖고. 근데 정확해. 시간은 너무 정확한데 그게 외부 환경이 너무 영향을 잘 받아가지고 금방금방 그 주기가 깨져. 오차가 심하게 나오고. 근데 얘들은 좀 안정적이야. 그래서 아까 3천만 년 정도에 1초에 오차가 나온다는 게 세심 정도 되면 그 진동수가 계속 고유값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걔로 시간을 측정하면 정확한 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측정한 1초와 지금 1초가 똑같다는 얘기야, 거의. 근데 수소는 좀 바뀌어. 약간씩.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얘하고 얘, 이건 정확값. 얘는 지속값. 이걸로 해서 세대 한 대를 우리나라 같이 운영을 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로 측정하는데, 세계의 시간을 보면, 봐봐요, 이건. 참고다. 이렇게 나누는 지구를 어디로 갈라도 2분의 1조가 해서 이걸 뭐라 부르니, 이걸? 이 세로조를? 경도라고 한다. 이건 뭐라 부르니? 위도. 야,
세로줄이 누구라고? 가로줄은? 니네 신세경이라는 애 알아? 또 니네 시대 배우가 아니구나. 어? 알아? 아니 그냥 세경인데 여자지 그럼. 그 옛날에 그 하이틴 그래 그 지붕 뚫고 하이킥 거기에 나왔던 가정부 여자애. 알아요. 세경이 가위 이렇게 외워. 알았냐? 이렇게는 외우라고. 세로줄이 무슨 도? 경도, 가로줄이. 위도인데 위도는 요게 최대값이야. 0도에서 몇 도? 쭉 올라가면 요 뺑꽁대가 몇 도? 요게 최대값이라고. 그래서 위쪽이 북위. 그럼 아래쪽은 남위야. 남극은 어디 있다고? 남이 90도. 북극은 북이 90도.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경도거든. 이게 시간선인데 어디를 기점으로 딱 잡았느냐면 영국, 여기 영국.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이렇게 있거든. 에게해.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홍해.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져 얘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는 건 동경인 거야. 동경. 도쿄 말고 이씨. 동쪽으로 경도. 이쪽은 뭐? 서경. 그래서 동경 132, 북이 37. 어디야? 그래. 똑도였나? 맨날 똑도는 우리 땅에 외치지 말고 그 경도나 위도는 알아도. 동경 132, 북이 30. 노래 가사야.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지 니들? 노래 알아? 시작해봐. 출발해봐. 출발만 하면 내가 이해할게. 저거 저 후렴구밖에 몰라요. 울릉도. 그렇지. 백길 따라 200리 자식아.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놈들이 이걸 바꿔놨더라고요. 누가? 몰라요. 백길 따라 200리. 그게 편한데 8GK로 굳이 바꿨더라고요. 그걸.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노래 거의 다 완주하는데. 해주세요. 이 수업 끝나야지 그럼. 그럼 니들은 박수만 치다. 그럼 자면 끝나는 거고. 그런 건 죽어도 못 알려잖아.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지는 거야. 이러고 가면 과거로 가는 거고. 그래서 봐라. 우리나라가 요 뒷쯤에 있겠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면 과거로 가는 거야. 이 15도마다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미뤄져. 그러니까 어떤 놈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뭐라 그래? 무슨 차이라고 그래 그거를? 니네 외국 갔다 오면은 뭐 시차가 얼마나 되나? 우리는 없었나 알았냐? 일본 갔다 와서 시차야 안 맞. 가지마. 똑같아. 우리나라랑 일본은 시간 똑같이 쓴다고. 제주도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뒤로. 그게 어디서 걸리냐면 하와이랑 미국 사이 쪽 시간 경계선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경계선 웃겨요. 이렇게 잘리지 않아요. 막 들어가고 나오고 난리. 거기 조그만 섬들이 있어갖고 누구 령이냐에 따라서 이게 미국 령은 미국 시간으로 따라야 되니까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 부분에서 시간 날짜 변경선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면 과거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미래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15시간 시간차 나요.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걔들은 막 밤중이고 우리 아침일 때 막 이런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원자시계를 결정으로 경도로 따라서 시간당 15도당 1시간씩 미루자 만자 이렇게 서로 세계가 약속을 한 거죠. 그래야 아침 6시면 해가 떠요 안 떠요? 미국도 아침 6시면 해가 떠야 되고 우리나라도 아침 6시 해가 떠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 변경성 이전에 기준이란 초단위가 누구다? 세슘 원자시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을 보세요. 그 길이 측정을 보니까 레이저 길이 측정기라고 써 있어요. 레이저 길이. 여러분, 레이저가 뭐지? 그 빛이에요, 그냥. 여러분, 빛의 속도 얼마인지 알아요? 15바퀴 7바퀴 반을 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초당 30만,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이 빛의 속도로 길이를 잰 거예요. 정확하게.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어요. 일정하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로 측정한 걸로 1m를 정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같이 금속 막대기로 측정했을 때는 막 더운 나라 가면 늘어나고 추운 나라 가면 오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몇 초 동안에 딱 진행한 거리. 이런 걸로 1m를 측정한 거죠. 거기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말했냐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 GPS가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한 요령이 뭘까요, 여러분? 오차율을 갖고 따지는 거, 오차율. 잘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 포지션 찾는데도, 진원거리 찾는데도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이런 거죠. 어디에서 어느 지점이다라고 딱 지점을 측정할 때는요, 그 지점으로부터 반경, 원을 딱 그려요. 그 안에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위치가. 그래서 이런 걸,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P파, S파 도착하는 시간을 구해가지고 PSC를 구했어요. 그 PSC를 구하면 진원까지 거리를 측정하거든.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진원까지 거리가 한 4km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4km라는 얘기는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4km의 반지름을 갖고 원을 돌리는 거죠. 그럼 요 선 안에 있겠죠? 진원 지점이. 자, B라는 사람이 진원을 찾았어요. 근데 얘는 3km 정도 되는 거야. B라는 사람이 여기 있거든? 3km 정도 돼. 그럼 3km를 딱 재. 3km 재서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딱 찍혀있는데 얘는 1km 정도 되는 거예요. 1km. 원을 그려요. 1km 잡고 원을 그려요. 그러면 요게 뜹니다. B라는 애의 원과 A라는 원 사이에 뭐가 잡혀요? B1, A1. 뭐가 잡히죠? B, 봐요. BA. 요게 잡히잖아요. B하고 A. 요 선. 그 다음에 B하고 C, 요 C라는 애의 원 지점 있죠? 요게 잡히죠. 보여요? 그 다음에 A하고 C, 여기 지점이 바로 진원 지점이에요. 여러분, 세 지점의 진원 거리를 그렸더니 원으로 저걸 찾았죠? GPS를 측정하려면, 요 원리를 이용하려면 인공위성 몇 대 필요할까요? 봐봐요. 인공위성 몇 대 필요할까요? 맞아요.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니들이 쓰는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에는요, 인공위성 세대가 쏘이는 걸 정보를 갖고 찾아요. 그래서 근접거리가 1m도 안 나와요. 오차가 딱 떨어져요. 근데 국내에서 쓰는 건 아니죠. 1m만 오버해도 민간인이 폭탄 테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걔들 인공위성 5대가 뜹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위치로. 이거 누구한테 줘요? 크루즈 미사일한테 쏘는 거야. 크루즈라고 하죠. 무인 미사일. 막 이렇게 상공에서 몇 미터 떠가지고 그대로 막 수천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 있잖아요. 집에서 걔한테 딱 줘요. 그래서 걔가 오차가 낼 확률은 없습니다. 정확히 그 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GPS 5대가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그 안에 내비가 있는데 컴퓨터가 그걸 읽고 가는 거예요. 띠로. 지형지물 사이를 간다니까.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한 300m, 400m 위로 가니까. 보통 한 1km 위나 2km 위에 있어 레이더에 걸리는데 그 밑으로 가니까. 못 잡아. 지면에 붙어 가니까. 계곡을 따라 움직인다니까, 얘가. GPS 보고 정확하게.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격침을 시키려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간 레이더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걸렸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우주 밖으로 나가. 빵! 우리 쏘는 거야, 수직으로. 그럼 우주 밖에 나가. 우주에서 날아가. 그러다가 딱 집에서 찍은지 수직으로 떨어져. 못 잡아요. 수직까지 못 잡아요, 이거. 딱 나타났다!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이렇게 오는 건 옆에서 쏴 잡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못 잡아요. 요즘에 그렇게 쏴. 근데 그러다가 우주 쓰레기 같은 거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요즘에 뭐 되어 있냐면 여러분 300km, 400km에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걔들의 인공위성을 다 찾아서 컴퓨터가 걔들이 지나가는 거리를 잡아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살벌합니다. 알았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공위성 쏠 때. 물론 뭐 수백만 분의 1로 충돌할 우려도 있지만 그건 재수가 없는 거죠. 니네도 뭐, 야,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해. 정말 재수 없으면 오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시간과 길이 측정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봤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기초적인 길이와 시간을 가지고 인간들이 시간 규모나 공간 규모를 잡아서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알았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이 오차가 생길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니? 요런 것들이 첫째 얘기다. 자, 밑에 기본량과 단위가 있는데 여러분,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인간들이 쓰는 단위야. 알았어? 인간들이 쓰는 단위인데 7개 정도의 기본량 단위가 있는데 요걸 통해서 물리학자나 화학자나 생명과학자나 지구과학자들이 동일한 양을 써. 도량 단위로 써. 알았어? 그걸 좀 이따 하자. 두 번째가 이제 기본량이라는 말, 단위라는 말이 나오거든. 아우.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 기본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자, 기본량과 단위는 첫 번째 기본량이라는 건 기본적인 양이야.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사실 물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집단의 숫자거든. 집단의 숫자. 여러분 이거 화학에 가서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아유, 이렇자. 단위 값을 봤을 때 첫 번째 기본량에 대한 구분적인 설명은 여러분들 들으면 알겠고, 새거로 털바꿈. 자, 어떤 게 있다고 기본량에? 불러봐. 시간, 그 다음 누구? 길이, 그 다음 뭐 있어? 불러줘. 질량, 좋아. 고마워. 질량. 그 다음? 전류, 응? 전류, 전류? 어허, 이거 배웠지. 그 다음? 온도, 온도. 그 다음? 광도, 광도. 마지막에 뭐? 물질량. 그렇지. 이 값은 뒤에 써 있어, 얘들아. 시간은 무슨 단위를 쓰냐? 초단위나 분단위나 아워 단위 많이 쓰지. 근데 우리가 고전역학이나 물리학에서 따지는 단위는 얘를 뭐를 쓴다? 초단위를 많이 쓴다. 알겠죠? 거기에 있는 기본량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물리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값이야. 예를 들어 우리 시간의 단위 초단위를 그람 단위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 니네는 이미 알고 있어. 이거를 똘똘한 친구들은 지금 아주 똘똘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배움이 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얘들아,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의 단위량을 한번 찾아봐. 기본량의 단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볼까? 시간,
세크라고 하는 초 단위가 있죠. 초. 그죠? 길이는 뭘 쓰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쓰지만 니들 물리량에서는 거의 미터 쓰지. 킬로미터는 뭐랑 짝으로 쓰지? 아워랑 짝을 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미터 단위. 길이는 이렇게. 야, 단위의 m하고 기호의 m하고 조심해라. 매수하면 질량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 숫자 뒤에 쓰여지는 단위야, 쟤들은. 알았죠? 그 다음에 질량 단위 g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 근데 이제 킬로그램을 쓰지. 요렇게 킬로그램. 여기 기본량 단위야. 전류는 뭐 쓰냐? 뭐라고 읽어? 암페어. 암페어라고 읽어. 1암페어, 2암페어. 암페어도 속에 숨은 뜻이 있지. 1초당 몇 쿨룽의 전하가 지난다? 이거야. 1초당 몇 쿨룽의 전하가 지난다. 실제로 전자해가 지나야 전하량이 움직이는 것처럼 계산되어지니까 1암페어면 1초당 1쿨룽의 전하가 흐르는 걸 1암페어라고 잡는데 그때 전자의 개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야. 외워졌지? 머릿속에 딱. 몇 개라고 했지 내가? 다시 얘기할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따라해봐. 6.25 곱하기 10의 18승. 아, 안 따라했어. 그지? 따라해봐. 몇 개? 얘한테 물어본 거야. 10에 18. 자, 따라해봐.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에서 남한 북한으로 나눠졌어? 그놈의 18, 6.25 때문에, 그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외워졌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는 누구의 숫자라고? 전자. 에? 전자의 숫자라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몇 쿨룽이라고? 1쿨룽, 1쿨룽. 그냥 여기 숫자를 가끔 알아두면 재밌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 무리가 지나가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나온다고? 이게 된다고. 얘가 1.6 이렇게 보면 돼. 이거 곱하면 이거 나와. 약. 알았어? 그래서 이만큼의 전자가 1쿨롱이 지나가잖아.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그걸 뭐라 부른다고? 1 암페어 이렇게 부른다고. 그냥 참고로 봐두라고. 참고로. 그 다음에 온도. 우리 무슨 온도 써? 섭씨 쓰지. 섭씨. 아, 섭씨가 글쎄 그걸 밝힌 과학자가 썰브인가 어떤 이름이야. 응? 이 사람 이름 셀브론인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씨, 이씨, 박씨 이러잖아. 그 사람을 그때 세 사람이 보니까 섭씨 해가지고 섭씨. 외국 사람 이름 앞에 섭씨 해가지고 섭씨가 됐다고. 비웃지? 진짜, 니네 F 쓰는 게 무슨 온도야? 화씨. 화이본가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래도 화씨, 이렇게. 라고 썰이 있다고. 알았어? 농담인 줄 알지? 찾아봐봐, 진짜. 온도는 절대 온도를 써.
이게 무슨 온도야, 얘들아? 켈빈. 켈빈 온도야. 섭씨 온도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값이야. 섭씨 온도에 273 더한 값. 이게 켈빈 온도야. 그러니까 0켈빈 온도는 사실 몇 도시다? 마이너스 273도신 거야. 0켈빈 온도는. 알겠니? 참고로. 그 다음에 칸델라라는 단위가 있어. 광도. 광도는 밝기지. 니네 이건 알고 있어라. 적색과 녹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 꺼져. 아, 미안합니다. 얘들아, 가시광선이 무슨 색에서 무슨 색까지 있지? 7가지. 보라색까지. 보라색부터. 빨간.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야? 주. 자색. 그러면 빨간색은 한자로 무슨 색이야? 니네 보라색 옆에가 무슨 선일까? 자색 옆에니까. 나. 가시광선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외선이야, 그게. 그럼 적색 옆에는 무슨 선일까? 저기서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어떤 선 막으려고 얼굴에다 발라? 자외선. 자외선이 센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알았니?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적외선 차단하려고 크림 바르지 않잖아. 적외선은 모닥불에서도 나와. 그때 뭐 얼굴 뭐 선텐되냐? 아니잖아. 그럼 자색이 세, 적색이 세, 에너지는. 자색이, 저 옛날 같은 반동이야. 붉은색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자색, 자외선이야. 밝기는 그거와 상관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어라. 광도라는 표현이 뭐냐면 밝기거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 광자로 표현할게.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지만 이게 무슨 색깔 빛이야? 푸른색. 얘는 무슨 색깔 빛이고? 그럼 잘 봐. 누가 에너지가 세? 얘가 에너지 센 거야.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게. 얘 몇만 원짜리야? 얘는 몇만 원짜리고? 그럼 얘 총 몇만 원이야, 여기? 20만 원. 잘했어. 얘는 얼마야? 에너지는 누가 세냐고. 얘가 세다고. 밝기는 광자의 숫자야. 광도. 밝기는. 밝기 누가 밝어? 똑같다고 하는 거라고, 밝기는. 빛의 세기가 빛의 밝기인데 그거의 단위가 광도야. 알았니? 그러니까 밝기는 똑같다. 이거 너네 제대로 알면 별의 진화에서 안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요 위는 숫자 보고 대답해. 누구 에너지가 세? 왼쪽, 오른쪽. 얘 몇만 원? 얘는? 그 얘가 세. 밝기 누가 밝어? 얘가 밝다고 하는 거야. 광자가 많잖아. 아, 광자의 숫자가 밝기고 그걸 측정하는 게 광도구나. 알았니? 그래서 니들 별 배웠지? 푸른색 별하고 붉은색 별 누가 구상성단이야? 푸른색. 아이고, 그렇게 반대로만 얘기하지? 너무 찐하게 웃잖아, 씨. 구상성이야. 잘 봐. 구상이잖아. 구형이거든? 반대가 누구야? 산계성단이라는 성단이 있었어. 산계성단은 푸른색이고, 구상성단은 붉은색이야. 나이가 오래됐다는 얘기야. 붉은색이면 에너지가 약한 빛을 내는 거거든? 에너지가 약하다, 에너지가 강하다는 밝기랑 상관없는 거라고. 알았니? 그래서 얘들아, 별의 진화를 보면 별은 흰색이나 푸른 색깔이 젊은 별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늙잖아? 그럼 붉은색이 돼. 그때 푸른 색깔을 띠던 애가 붉은색이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약해진 거야. 맞지? 그런데 밝기는 다른 얘기야. 붉은색이 됐는데 덩치가 커져. 덩치가 커진다고 그럼 밝기가 밝아져. 그렇다고 에너지가 센 건 아니라고. 그냥 붉은색 입자수들이 많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좀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지금 참고로 봐더라고. 칸델라라는 단위가 그거 쓰는 단위야.
근데 물론 그때 가서 얘기는 안 하겠어. 근데 이거야. 젊은 별들의 에너지가 세. 나이 든 별의 에너지가 약해. 밝기는 다른 얘기야. 밝기는 이 광자의 숫자야. 빛의 세기, 빛의 밝기는 광자의 숫자다. 밝기 똑같은데 밝기 누가 밝어? 얘가 밝은 거야. 에너지는 얘가 센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너희들이 전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물질량 단위라는 게 나와. 이 단위가 바로 몰이라는 단위야. 몰.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봐. 이게 뭐의 이니셜이냐면 요거의 이니셜이야. 읽어봐. 드라큘라. 몰큘라. 드라큘라 해봐. 드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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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큘라야? 몰큘라. 몰레큘라. 내 수업이 싫으면 나가. 부끄러운 놈들아.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해. 그래도 니네 스승하냐? 아우, 저 사람 왜 이러지 말라고. 얘들아, 원자가 영어로 뭐야? 뭘까요? 진짜 불쌍한 거 니들이 나가! 아톰이잖아. 원자가 영어로 아톰이지. 네. 분자가 저거야. 몰레큘라. 알았어? 이게 분자야. 다시 말하면 이 몰이란 단위는 분자 집단의 단위야. 분자 집단의 단위인데 이 단위에 대해서는 화학에서 배워 니들이. 이걸 얘기하신 분이 니들도 아는 사람이야. 아보가드로라고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아보가드로? 그 사람 한국 이름이 뭔지 알아? 박준식. 김성동 씨. 부산시 동래구에 사셔. 나중에 니네가 화학 수업을 듣게 되면 오늘 이 김성동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그 수업에서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외국 사람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 다 우리나라 사람이로 바꿔서 부르거든. 근데 애들은 알아들어.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알아들어. 내가 김성동 씨 그러면 영어식 이름 아보가드로 지들끼리 외워. 그 사람이 최초로 주장했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모든 기체들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끝냈어. 후세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지금의 니들 내가 주기율표 외우라는 거 알지? 1번부터 20번까지 다음 시간에 외워와. 지금 저기 꽂혀 있어갖고 내가 지금 좀 이따가 5분 더 갖고 가서 뽑아줄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데 거기에 원자량이라는 게 있을 거다. 원자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소기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표현하는 게 원자량이야. 요게 원자 번호고. 자, 얘는 몇 번 원자량 얼마다? 원자량 1이야. 알았니? 몇 번 원자량 얼마다? 4번 원자량. 반대로 하고 있죠. 2번 원자량 4죠. 내가 원자 번호라고. 이게 원자 번호라고. 알겠니? 그래서 1번, 2번 다음에 몇 번 있겠어? 3번. 아까 걔가 리튬이었어. 리나가 큰 누비 세베서 프랑스로 틴애들. 알았냐? 리튬. 그런데 이 원자량을 외워야 돼. 잘 들어. 홀수는, 자, 짝수는 원자량이 번호에다 얼마 곱하면 돼? 2. 얘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봐. 얼마? 이해 갔어? 6번 원자량 얼마겠어? 12. 그렇지. 8번. 16. 그래. 10번. 10. 그래. 이게 원자량이야. 알았어? 홀수는 13번 얼마겠냐? 알루미늄. 27. 이렇게. 근데 예외라는 게 항상 있어. 근데 예외 그러면 곱하기 2 할 거 더하기 1 더하고 더하기 1 할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7번이 예외래. 얼마일까? 14. 그래, 얘 14야. 4번이 예외래. 얼마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이것도 아닌 애가 있어. 뭐 이렇게 많지? 외우게 해주는 거야. 17번 염소는 이렇게 외워. 35.5로. 이 비밀은 나중에 알려줄게.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이 니네 원자량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얘는 이거야. 40이야 얘는 그냥. 나머지는 다 맞아. 1번 수소 1이야. 이건 당연히 그냥 외우기 편하잖아. 4번 베릴륨 9야. 7번 질소 14고 17번 염소 35.5 18번 아르곤 40 외에는 다 맞아. 알았어? 대충 2 곱하고 대충 2 곱한다 더하기 이러면 대충 나온다고 원자량이. 이게 다 가짜야 얘들아. 이게 다 가짜거든. 그런데 얘한테 그램을 딱 붙이잖아. 그럼 과학자들이 약속했어. 이게 1몰의 질량이라고. 1몰의 질량이야. 가짜인 4에다가 그램을 딱 붙이는 순간 저 집단. 그래서 이 집단이 몇 개냐면 이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 아까 헬륨 4짜리 1몰이 몇 g이라고? 그럼 얘 진짜 질량은 이거로 나누면 돼. 나누면 헬륨 진짜 질량이 떨어져. 알겠어? 너무나 진짜 질량이 작아서 1몰 집단으로 사용하게 한 거지. 과학자들끼리 약속하고. 이게 화학의 첫 걸음이야. 저거 이해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막 날아다녀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자, 밑에 유도량과 단위라는 말이 있어.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단위야. 이건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알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아이씨. 딱 집어서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 봐봐. 유도량과 단위란 말은 저 기본량을 응용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용한 값.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바로 부피라고 있는데 값을 그냥 찍어줄까? 그렇죠. 부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미터의 세제곱. 미터를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거지. 이게 너희들 수학에서 뭐라 불러? 최적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최적? 가로, 세로, 높이. 미터의 길이 단위를 3개를 곱해서 가로, 세로. 이게 2차원이잖아. 높이까지 곱하면 3차원이잖아. 부피라는 단위. 물론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있어 니들한테는. 알았니? 근데 길이의 단위를 뭐해서? 응용해서 쓴 거다.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속력. 이렇게 쓴다 얘들아. 해석만 하면 돼. 분모는 앞에 이미 일자가 생략된 거야. 1초당 몇 미터가 이런 뜻이야. 이게 미터 파세크야. 야, 2미터 파세크 해석해봐. 1초에 몇 미터 가느냐? 2미터. 그럼 2초 동안 몇 미터 가겠어? 2초 동안에. 그래. 10미터를 몇 초 만에 주파하겠어? 5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이걸 뭐 V는 T분의 S 뭐 이럴 필요 뭐 있냐고. 이게 응용단위야. 마지막에 밀도 많이 나온다. 밀도는 뭐라지? 부피당 질량이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킬로그램이 뜨면 미터의 세제곱 이렇게. 무슨 뜻이냐?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 있느냐? 이 뜻이 밀도야. 이게 유도량이다. 알았지? 이거 전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다 얘들아.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 해석해봐. 몇 밀리리터당. 이 퍼라는 게 분수야 얘들아. 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무조건 1인 거야. 요 아래 분모값이라. 1ml당 여기에 누구 있느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은. 자, 뒤에 1등급 도전까지 이렇게 숙제가 있어. 해오시도록 하고. 기다려봐. 줄글 펴줄 테니까.